것이 네. 이 지금 확인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물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심의를 해야 되지만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고 박사의 말씀은 일단 뭐 다퉈야 될 법리적인 충돌점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예상보다는 지체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준환 교수 얘기는 오히려 빨리 밝힐 수 있는 헌법 위배 조항 같은 경우는 빨리 결론을 내서 박한철 소장이 물러나기 전에 매듭 짓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전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박한철 소장도 굉장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소장은 취재를 못했었는데 네.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쭉 물어봤을 때는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재판관님처럼 심리를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왜냐면 몇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유영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에서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의 사실 다툼을 계속 강하게 하고 변론을 계속 신청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정이 만약에 이게 무한정은 아니죠. 최대 180일이니까 지금 너무 길어질 경우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서 무리한 변론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도 있고요. 최대한 변론이나 이런 것도 시간을 좀 앞당기면서 빨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래 다 한다면 길어질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의지에 따라서 좀 많이 빠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2달 정도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늦춰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데 훈시조항이긴 하지만 국회 의결 후 18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긴 기간의 심리 기간을 지금 적시한 거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더욱이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뭐 불법 사태라든지 또는 이 법리적으로 대충 뭐 이 정도로도 탄핵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없는 걸로 하자.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일부러 늦춰서는 안 되지만 이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뭐 근데 3월이나 4월이었다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의 뭐 모든 것까지 다 지금 대행하게 돼 있는데 유독 이 문제만 안 된다? 네.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옹색하게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세균 의장이요, 투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간표 의원들의 확인 절차만 마치면 바로 개표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표에 앞서서 헌재 얘기까지 미리 좀 해봤습니다만 일단 가결이냐 부결이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잠시 뒤에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투표용지와 명패 수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간표 의원들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표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고성국 박사 220표 이상도 가능하지만 또 200표를 살짝 넘을 수도 있다. 205표에서 220표. 네, 그렇게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를 얘기했고 또 정치권에서는 220표 정도 예. 비슷한 현재 수치입니다. 분위기로는 약 220표 정도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전망이 많습니다. 네, 전망들이 예. 나왔고 현재 민주당 의원이 121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에 정세균 의원, 국회의장이죠. 한 명 더하면 172명. 예, 비상시국회의와 또 뭐 신보라 의원이나 홍철호 의원처럼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힌 의원까지 합쳐서 217명 정도로 저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가결이냐 부결이냐 잠시 뒤에 결정이 될 전망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개표에 앞서서 간표 의원들의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일치만 되면 바로 개표되고 발표되면 됩니다. 박 기자. 예. 발표되면 소추 의결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 미리 작성해서 만드는 것 자체는 시간이 안 걸린다면서요? 예, 이미 가결이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물론 그건 그냥 준비 작업입니다. 가결을 뭐 확신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상 준비 작업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그 뒤에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좌석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방청석에서는 카메라 플래시도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도 저 방청석에 함께 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난 2달 동안 촛불 집회가 계속 있었는데 거의 단 한 건의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2004년의 탄핵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국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 정치의식과 여기에 어떻게든 정치권이 부응하겠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청석 좀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유족들도 지금 평야 과정에 특별히 무슨 고함을 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느낄 네.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명패와 투표용지의 숫자가 일치된지 확인되면 개표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개표 결과가 나와서 가결될 경우에는 소추 의결서라는 게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정본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가고 그 뒤에 등본,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헌법재판소장과 대통령에게 나눠서 보내는데 대통령이 받게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도 반복해서 나왔지만 그 등본을 총무비서관한테 전달하고 그럼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권한 대행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 그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2004년에 보면 보건 대행 때는 바로 긴급 외교안보회의도 열고 빨리 이렇게 뭔가 행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의 수를 확인을 했고 이제 투표용지를 저렇게 수거해서 가부의 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가 299매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명 빼고는 다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예, 오늘 본회의장에는 300명이 다 왔습니다. 나중에 온 정가빈 의원까지 해서 300명이 다 왔는데 299명의 명패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일찌감치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중간에 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건 정확히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최경환 의원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에는 투표자가 총 299명, 최경환 의원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자막이 나가는데 투표에 불참했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이 현장 기자회견 3시 28분에 본회의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투표는 3시 24분부터 시작했는데 뭐 앞서서 맨 앞에서 투표하지 않았으면 안 들어온 걸로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투표의 개시 시점과 나가는 시점이 유사했는데 굳이 미리 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투표에 불참했을 가능성을 저희가 추정은 지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함이 지금 개봉이 됐습니다.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의원이 아니라 저 뒤에 보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개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저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소추 의결서가 나올지 혹은 부결을 통해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국회 최경환 방청석에서 의원이 투표를 안 한 걸로 최경환 의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죠. 총 300명의 재적 의원 중에서 29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예, 한 명, 그러니까 300명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한 명만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갔고 그 해당 의원이 최경환 의원인 것으로 확인이 지금 됐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저희 취재진에게 해줬다고 하니까요. 299표가 행사가 됐고 최경환 의원은 불참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경환 의원은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유인물을 돌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민하는 비박계 또는 친박계 의원들의 탄핵을 회유하거나 따라서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설득하려는 그런 분이었고요.
대통령이 사실 사적으로는 이론도 받지 않았다. 네. 본인도 친박 핵심 실세였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단돈 1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뇌물죄를 좀 반박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 위배에 대한 12개 조항까지도 담겨져 있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헌정과 위배되는 게 많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굳이 1원을 받지 않았다. 뭐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단말을 할 때마다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촛불이 더 횃불이 돼서 불타고. 저는 이 친박 핵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마다 네. 상황은 더 악화된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군요. 계속 말씀하시죠, 구 박사. 최경환 의원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내각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진박 간별사까지 자임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정말 속보대접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여야 될 텐데 여전히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꾸 무슨 정치적 메시지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점점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보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정말 책임있게 행동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최경환 의원의 그 유인물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이자 이 부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에게 단 한 번도 부당하고 불이한 지시나 일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글쎄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인데 설득력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문맥으로만 봐도. 저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시킨 적이 없다라는 말은 친박 핵심 실세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항변 주장으로도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번 이른바 범죄 혐의와는 좀 무관하다는 점을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강조한 측면도 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은 오적이니 칠적이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역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을 긋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야당의 지도부가 대표 결과 지켜보는 모습과 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도 그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국의 의사과죠. 국회 사무처 의사과의 직원들 중심으로 개표 작업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투표 용지를 일일이 보면서 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모습이에요, 본회의장이.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지난 10월 24일 JTBC 태블릿 보도로 촉발이 당하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촛불 집회를 통해서 모두 6차례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민심은 대통령의 퇴진을 즉각 퇴진을 요구했는데 처음 정치권의 대응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도 과연 내치만 후퇴할 거냐 외치까지 후퇴할 거냐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심이 사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 네. 국정농단을 이선 후퇴 정도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강하게 매번 촛불 집회에서 더 강한 민심으로 보여주면서 정치권이 이를 결국에는 수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몇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검표하고 있던 한 의원이 등을 돌려서 동료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O라는 표시를 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O가 어떤 의미인지는 봐야겠지만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 기자가 이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공개한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대응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불어보도 뻔합니다. 그런데 야권 역시 민심과 함께 가거나 뭐 반발짝 앞서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번복하고 입장 다시 바꾸고 이러면서 끌려갔거든요.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어쨌든 그 거리의 촛불과 횃불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는 것으로 수렴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다시 정치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난 한 두 달, 한 달 반 동안에 여의도가 무슨 정치를 보여주는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게 탄핵 의결이 만약에 되면 야당은 무슨 승리했다 뭐 이럴 일이 아니다. 발전적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지난 이 두 달간을 정말 엄중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치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자기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확실히 진행된 것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표하던 한 의원이 등을 돌려서 동료 의원에게 오라는 표시를 했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예, 그게 어떤 발견됐다는 의미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그라미를 네, 예. 손가락 검지와 엄지를 모아서 우리가 오케이 할 때 오 있잖아요. 이렇게 오 표시를 했다고 현장 취재 기자가 보고 저희한테 바로 알려줬는데 지금 2명의 야당 간표위원이 네. 앞서 이제 처음에 오앵커가 얘기했을 때 1명인데 추가로 다른 간표위원도 동그라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가결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개표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200표가 넘었다라는 걸 저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추정입니다. 확정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현장 그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 뭐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되면 뭐 제가 말을 마쳐야 되겠지만 사실은 정당이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탄핵을 발의한 다음에 또 탄핵을 발의하기 전까지 네, 이 의견들을 모아나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개표 결과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회의장 들어보시죠.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찬성은 234표 가결됐습니다. 숨은 반대표보다는 숨은 찬성표가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128명 네. 중에 62명이 반대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절반 정도가 그 찬성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나 뭐 이것은 되게 반대 표시라고 하면 그렇다. 그러면 128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에 딱 절반 가까이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탄핵에 반대하고 반대. 이거는 사실상 분당된 거예요. 그 점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다른 경로로 앞으로의 정치를 네.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서는 환호와 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는데 의원석이 아니라 방청석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의원석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했던 것으로 이렇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2004년 탄핵 이 직후에 네. 당시 박관영 의장이 했던 말과 또 지금 2016년 오늘 그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 한 연설에 좀 차이가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관영 전 의장이 2004년에 했던 연설의 내용을 구구절절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했던 말은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그